중기사업부 매각, 포항 1공장도 구조조정 돌입. 이번 6월달 6월 2일 뉴스예요. 저는 이대로면은 대한민국의 제철 사업, 철강 사업이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얘기 요새 하고, 전기요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어쩌려고들 그러냐. 전기요금이 180, 저번 5월달에 180원대를 돌파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철업은 끝나고 기계산업도 박살나고 연쇄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 사업들이 다 박살날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현실화가. 지금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지금 셧다운을 했거든요. 포항 2공장 셧다운했고요. 인천공장은 철근 생산을 한 달 중단을 했고요. 포항 1공장은 중기사업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희망퇴직 임원 급여 20% 삭감된 비상경영인데, 그런데 미국 루이지애나에는 투자를 하죠.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철강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대제철이 더 이상 한국에서는 더 이상 철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되게 심각하게 보거든요. 이게, 그리고 중국은 명백하게 여러분 덤핑하는 겁니다. 중국은요 있잖아요. 왜 제가 명백하게 덤핑이라고 하냐면 보조금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것도 생산자한테 보조금 주면서. 그렇게 해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딴 나라 해외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덤핑이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러냐면, 철강 제품도 철강 제품인데 중국은 지금 완제품까지 그래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아니, 유럽이 왜 중국차한테 40% 관세를 때렸어요? 생산자 보조금 때문이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전체 자동차 생산되는 거에 30% 정도가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30% 정도가 1년 동안 팔리지 않아서, 2023년식인데 중고차 시장에 나와서 보니까 몇 킬로 뛰었냐? 0킬로. 운행한 적이 없는 중고차가 등장하고 있는 거야. 2022년, 2023년식이 2025년에 지금 중고차로 나오는데, 그러면 원래 중고차들은 못 파는 거지. 그러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BYD 안 나오고 못 팔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 8%입니다. 중국산 이거 다 통과돼서 우리나라에서 덤핑 시작되면 자동차 산업 박살이 난다고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도 저 반중이라서 그러고 저 새끼가 하는 얘기가 헛소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정신들 좀 차리자. 이 와중에 포항시장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포항시장님이 여러분 편지를 쓰신 건데요.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에서 지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인데, 보실래요? 포항 무너지면 제조업 다 무너진다. 이강덕 시장 정부의 호소문. 철강 2차 전지 위기 극복 위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건의. 포항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로 포항 경제와 국가 산업 전반이 받는 충격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포스코가 제1 제강 공장 및 제1 선제 공장을 폐쇄했으며, 현대제철은 제2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제1 공장 중기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러스트벨트가 되면 대한민국 제조업 다 무너지는 겁니다 라고 포항시장님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요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야. 전기료, 산업료 전기요금 100원 돌파할 때, 그리고 150원 돌파하고 180원, 제가 이렇게 되면 다 끝장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다 글로 몬다는 거예요. 산업부에서, 그리고 산하기관, 기금 전부 다 기후에너지부로 넘긴다는 건데, 어느 정도로 넘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를 누가 장악하느냐? 환경 탈레반들이 장악할 것 같아요. 환경 탈레반들이 기후에너지부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다 그 밑으로 가고, 얘네들이 에너지 관련, 좀 원자력 관련 연구기금 이런 걸 다 얘네들이 장악을 한다. 대한민국 그냥 관짝에 스스로 관짝 짜고 들어가는 거다. 에너지 기반과 산업 기반이 우르르 박살이 나도 탄소 배출만 안 하면 없어질, 굴뚝 산업 없어질 거 없어지고,
IT 산업은 그럼 제대로 쓰냐?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철강 고율 관세도 큰 몫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건설 현장에 쓰이는 철강들이 빠른 속도로 2025년 현재 여러분 통계도 안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산으로 싹싹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10%씩 그 중국산이 시장을 10%씩 성장을 했는데 중국의 그게 올해는 그게 가파르다. 중국산 물품이 덤핑되는 수준이 가파라서 우리가 쓰는 철강 제품의 중국산의 비율이 50%도 훨씬 넘은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통계는 내년 나와봐야 알겠죠. 중국도 중국 경제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생산은 안 줄이고 보조금 줘가면서 생산을 한 물건을 전부 다 어디다 때려박고 있다? 철강 제품 같은 거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쟁업체죠. 그래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나가고. 미국과 중국의 이게 쌍으로 우리나라 산업 기반을 박살을 내고 있죠. 중국은 덤핑으로, 미국은 고율 관세로. 이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생산성 혁신을 해서 버텨야 되거든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요, 여러분, 적자를 내는 순간 기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가게도 그렇고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적자를 내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도 없고. 그래서 신용으로 땡길 수 있는 돈까지 다 땡겼는데 계속 적자면 그러면 거기서 구조조정 들어가는 거죠. 지금 생산 요소에서 전기 같은 거라든지 지금 모두가 다 직장을 잃지 않으려면 숨통을 쪼일 정도의 구조조정과 경비 절감, 그리고 그 와중에도 중국이 보조금으로 때려박는 거에 대처하기 위한 반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우리 시장에서라도 우리의 제품들이 쓰이지 않으면 수출도 못하고 국내 내수에서도 중국산한테 밀리면 그럼 대한민국 제철소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전부 다 미국 가야지. 미국 가면 중국산 철강 제품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리고 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기자동차도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가 1등하는 시장에서 GM하고 이런 데가 버벅거리고 있는 사이에 한국 전기차들이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게 미국이 막아줘서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기업들은 중국의 덤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으로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전기도 싸, 중국 덤핑으로부터 보호도 해줘. 그럼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내주는 게 중국한테 식민화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못하는 것도 다 멀쩡한 산업이 있는데, 넥슨 그놈의 연병할 상속세 관련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멀쩡한 기업들이 다 M&A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넥슨 상속세 내고 나서 M&A 대상, 주인 없는 김정주 회장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인 없는 회사 되고 결국은 중국 회사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넥슨도? 근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 의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의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동률이, 이건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 기사. 2024년 11월 기사예요. 무려 한겨레 기사입니다. 저가 중국산에 밀려 포항 제2공장 폐쇄.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고 제철소 같은 데서 산업용 전기요금 올려서 전기세가 1조가 넘게 만들고 3천억 흑자나는 회사가 전기세가 1조야. 그리고 중국 애들 싼 전기 만들어서 생산하고 뭐 여러 가지 보조금까지 붙은 제품들하고 경쟁이 되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어디 갔냐고. 박정희하고 막 박태준 이런 사람들 다 지우면서 이 나라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두가 다 망각했다니까? 제철 보고 어디 갔지? 원자력과 철강이 저가로 생산성 높게 공급해주는 게, 철과 전기가 싸게 공급되는 게 이 나라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망각한 거, 그 뿌리를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는 거예요. 기후에너지부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여기에 탈레반들 할 거예요? 아니면은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과학자들한테 기금 배치하고 SMR 개발하고 원전 수출하고 이런 나라로 갈 거예요? 아니면 환경 탈레반들이 나라 말아먹는 나라로 갈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 아직 확정되진 않는 거라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제 그제 2월 12일 보도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 반년 만에 다시 전면 휴업. 우파가 아예 이런 걸 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국민의힘 입법이에요. 국민의힘이 왜 원자력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 우파 정당은 없어요. 개혁신당도 현재 에너지 쪽 전문가가 없죠. 이준석 의원은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역량이 있느냐, 개혁신당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기타 등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죠. 거기는
거기는 만들어 가야 되는 데고 국민의힘은 태양광하고 거기도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천지가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지자체예요. 환상을 깨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꼬라지를 보세요. 국회 지방의회 의정포탈 이렇게 나오죠. 주최 어기구 의원실, 발제자 김창한 영농형 태양광협회, 박승원 햇빛학교 기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협회랑 일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데 자료도 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돼 있고 뭐하고에 대해서 이게 전선을 또 쳐야 되잖아요. 와 시민사회 역량이나 이런 게 너무 좌파 대비 이쪽이 너무 태부족인데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전선을 쳐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맨땅에 헤딩하기인데 그래서 오늘 원자력 선생님들한테도 뭐 페이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문자 드리고 뭐 기타 등 했는데 SMR하고 여러분 원전은요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전 세계에서 이거 수요가 폭발해.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야. 그리고 이 공급망에서 이게 안보적인 측면이 강해서 우리나라 기계산업이나 이런 거 대단히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어. 이 산업이 되면 이 연계돼 있는 다 죽어가던 창업산단을 살릴 수 있는 게 SMR 이쪽이라고. 이건 진짜 다 기계 장비들이거든. 밸브 하나까지 다 중국 공급망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급망으로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희망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기금들이나 역량을 여러분 엉뚱한 데다 쓰잖아.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릴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포항이 망한다고? 포항이 러스트벨트가 된다고? 포항시장이 호소문을 하고 있다고? 에이 포항은 거기 그냥 쥐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데 아니야? 포항이 망할 리가 있나? 윤석열이 뭘 했냐고요? 뭘 하긴 했냐고 했죠. 윤석열 정부는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12기가와트, 20기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량을 늘리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100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하긴 했죠.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여러분 뭐 이념적으로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산업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산업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어디예요? 보수 텃밭이야. 경상북도라고. 경상북도 포항시라고. 여기 보수 아니면 찍어주지도 않는 동네야. 가서 보수 정당이 뭐를 해야 될지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보수도 제철 보국이나 원자력 쇠하고 전기가 쌓여야 된다는 거를 보수마저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 나라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 제철 보국을 기억하는 사람 이제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저 좌파 새끼 저거 부정선거 부정하는 저 나쁜 새끼 뭐 이러고들 있으면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찌그러들 대로 찌그러들었는데 와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포항이 러스트벨트라는 말을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창원 포항이 러스트벨트 소리 듣고 있어. 코리안 러스트벨트 소리.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포항 차진 이순석 러스트벨트 지역에 데이터 센터 등 유치할 것. 이제 철강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없으니까 아이고 에너지 문제 발생 안 하겠네. 산업이 다 무너졌으니 뭐 이제 전기 쓸 공장들도 없는데 뭐 에너지 문제가 뭐가 있어. 으악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공장 망한 데다 데이터 센터. 그래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더럽게 비싼데? 이게 문제인 건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셧다운이 내려가는 거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요. 도대체 민주당이 뭔 꿍꿍이 속일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모여서 해야지. 우리가 모여서 합니다. 죽기 아니면 때 까무러치긴 거지. 이재명 대통령님도 나한테 은혜가 한 번은 은혜 갚는다고 했잖아요. 됐고 그럼 우리 둘만 아는 얘기로 하고 이거 에너지 정책 탄경 탈레반 얘기 들으면 골로 가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골로 가는 거야. 이거 기후에너지부 과학자들 전문가들 기업인들 이런 멀쩡한 사람들 냅두고 환경 탈레반으로 거기 도배를 해버리면 오광수 민정수석 날아갈 때부터 지금 이거 등골이 오싹해야 돼. 나 이 새끼들한테 잡아먹힐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잘 생각하세요. 저 새끼들이 당신을 골수까지 빼먹을 운동권 좌파 새끼들이야.